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기동 대표님 같이 오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마이크 끄고 이때까지 혼자 막 떠들었네요. 열심히 소개하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늘 개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경대 선교사님도 비롯해서, 네, 원장님, 많은 분들 이렇게 또 들어오셨는데, 우리 저기 김기동 대표님도, 또 우리 김기동 대표님이 또 운영하는 메타임 포럼 있는데, 거기 식구들도 또 들어오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여상일 목사님, 최고령, 우리 최고참, 필리핀 왕고참, 아마 전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왕고참 중에 한 분이신데도 이렇게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배우려고 하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저 정도 연세가 되면 솔직히 저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도, 여 목사님 보면 너무 대단하세요. 그 열정이나. 존경스러움, 예. 아이고, 무슨 말씀을, 내 민폐가 될까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첫 시간이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새해 첫 시간으로. 그렇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저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우리 12강 사경회를 하는 바람에 좀 한 주 건너뛰었거든요. 어쨌든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항상 오전 시간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메타버스만으로 진행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저희들이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다양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또 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지금 조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조금 오늘 사실은 단편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요. 보고 나서 저희들이 좀 피드백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의 어두운 부분을 서로 좀 공감되는 부분, 또 예상되는 부분들을 서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화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영화도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있어서 디스토피아와 관계된 영화들. 그러니까 테크노피아는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테크노와 유토피아가 합성된 언어인데, 그런 기술 이상적인 사회를 하는 영화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디스토피아적인 경고성 영화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VR, 가상현실에 대한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경고성 영화들을 제가 이제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좀 제가 이제 18구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같이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영화를 선택할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던 중에 이게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영화를 골라내는 게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중에 이 단편 영화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막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영어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들어서 그 영화의 그 일일이 제가 좀 계속 돌려서 듣고,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자막을 달았습니다. 영화에. 한 9분짜리 영화인데요. 9분 안 되는 영화인데 시간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하니까 노가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근데 그 단편 영화가 긴 장편 영화 한 편이 주는 1시간 반, 2시간이 넘는 영화가 주는 어떤
임팩트 이상으로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고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영화를 짧은 영화에서 저도 처음 한 번 볼 때는 영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좀 보려고 해요. 짧아서 두 번을 볼 때 놓쳤던 부분을 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두 번을 반복해서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좀 영화에 대한 어떤 소외 나눔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저희가 이게 메타버스, VR이 갖고 있는, 이게 VR에 오늘 초점을 둡니다. VR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좀 그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함께 저희가 먼저 영화를 좀 두 번에 걸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건 목사님 여러모로 주님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또 순종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부탁드립니다. Virtual reality to me is virtual reality to me is the only reality. I remember the first time I tried it. I thought to myself, wow, I'm never gonna be bored again. "17 hours of combat a day, 100 kills, about 8-10 deaths, 5 senses support, 360 degrees immersion, enhanced pain. I wake up, check on my rankings, and go straight to the battlefield." My life offline is simple. I built there, sleep there, the bathroom's there, and that's it. I haven't left this house in quite a few years.
I had trouble with the law in the past. With VR, I feel I can express myself, express my anger in a way that's not dangerous. I feel like I can be myself and not go to jail for it. My job is to provide psychological assistance in VR-dependent neighborhoods. To be honest, they don't seem to manifest any interest in being a part of society. And looking at the present conditions, I don't think they would have a place either. I don't feel comfortable around people. I don't really know what I should say or do. Gameplay it's just simpler. There's no people. Just targets. Another man down. 1-3, let's try to get our formation back. There's another stampede coming. Roger that. November, is there a reason you're standing there? What are you looking at? Just go without me. Roger that. Let's keep moving steady. We should be approaching our target any second now. What the hell are you doing? Stop! Your ammo's shooting into thin air! November, are you going off plan? Who are you? Hey! Hey! What's wrong with you, soldier? Who the hell are you talking to? 5-5, I don't know what his problem is, but he's standing there pretty useless. Just keep on the good chat, ladies. I got another ghost inside. And 5! Life offline, it's too slow.
nothing happens. It's too quiet. Boring. It's lonely. It's depressing. I don't like it. I want it to be as intense as possible. As real as possible. Attention, there's a ghost threat 4 minutes from your location. Prepare for frontal assault. Have your ammunition ready. Virtual reality to me is the only reality. I remember the first time I tried it. I thought to myself, wow, I'm never gonna be bored again. "17 hours of combat a day, 100 kills, about 8, 10 deaths, 5 sensor support, 360 degrees immersion, enhanced pain. I wake up, check on my rankings, and go straight to the battlefield." My life offline is simple. I built there, sleep there, the bathroom's there, and that's it. I haven't left this house in quite a few years. I had trouble with the law in the past. With VR, I feel I can express myself, express my anger in a way that's not dangerous. I feel like I can be myself and not go to jail for it. My job is to provide psychological assistance in VR-dependent neighborhoods. To be honest, they don't seem to manifest any interest in being a part of society. And looking at the present conditions, I don't think they would have a place either. I don't feel comfortable around people. I don't really know what I should say or do. Gameplay it's just simpler. There's no people. Just targets. Another man down. 1-3, let's try to get our formation back. There's another stampede coming. Roger that.
It's fine. We're moving southwest over. November, is there a reason you're standing there? What are you looking at? Just go without me. Roger that. Let's keep moving steady. We should be approaching our target any second now. What the hell are you doing? Stop wasting your ammo shooting in the thin air. November, are you going off plan? Who are you? Hey! Hey! What's wrong with you, soldier? Who the hell are you talking to? 5-5, I don't know what his problem is, but he's standing there pretty useless. Just keep on the good channel, ladies. I got another ghost inside. And 5! Life offline, it's too slow. Nothing happens. It's too quiet. Boring. It's lonely. It's depressing. I don't like it. I want it to be as intense as possible. As real as possible. Attention, there's a ghost threat 4 minutes from your location. Be there for frontal assault. Have your ammunition ready.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비디오 좀 켜주시고 너무 짧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에게 충분히 그 이슈를 던져주고 임팩트 있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을 많이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어진 영화, 웰메이드 영화고요. 네, 좀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단편 영화지만 사실 CG를 저렇게 써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저 개인 감독이 패드릭 헬러라고 하는 단편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정도 CG를 써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단편 영화지만 10분 안 되는 러닝타임 동안 많은 거를 제가 좀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영화를 본 영화 좀 소평이라고 그럴까요? 소회를 좀 누구든지 좀 자연스럽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면서 그냥 느낀대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거 좀 자연스럽게 답이 없습니다. 답 없으니까 꼭 답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많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누가 자연스럽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쉽게 하는 것보다 네, 좀 말씀 나눠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 대표님. 네. 예. 너무 좋은 영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메타임 포럼 식구들도 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지금 한국은 10시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중인 분들은 좀 못 들어오셔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 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은 없고 오직 타겟만 있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그 VR 게임에서 이제 사람들을 타겟을 죽이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타겟이 돼서 네, 끝나는 그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섬찟하면서도 또 좀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VR 게임 속에 그냥 거기서 살고 실제의 삶은 굉장히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 구분이 안 되고 혼란 속에 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마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그래서 보면 그 아까 마지막 장면의 그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필터가 제거되면서 그것이 실제 상황이고 자기가 실제 사람을 죽였다는 거를 인식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이제 그 게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골이가 있어요. 코골이가 탁 빠져나가거든요. 예,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그 가상 세계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스스로를 자기 인식하면서 그 묶여 있던 게 풀려 나가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또 뭔가 지금 다들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금 디지털 지구로 우린 가야 된다. 아날로그 지구에선 더 이상 먹거리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부정적인 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감독님께서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임팩트 있게 영화를 잘 제작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걸 소개해 주신 또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가 현실을 도피하고 어떤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걸로 쓰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좋은 것만 있고 메타버스를 가면 뭔가 신세계가 있고 네,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세계관들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게 정말 한마디로 세계관 게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메타버스를 설계한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플랫폼마다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세계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는 사실 거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오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꺼내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이야기 하시려다가 네, 끄셨는데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마약처럼 자꾸 강도를 더 하게 되고 더 요구받게 된다는 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이거 뭐 자막 넣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아까 뭐 노가다 했었는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정 교수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들리나요? 예. 이 사람이 마약하고 담배하고 이런 걸 하면은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강도를 요구하듯이 이런 가상 세계를 가지고 자기 현실을 도피하는 강도를 점점 더 증가시키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인간적인 육체의 그런 약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예, 목사님 그 자막 그 넣는 거 일일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넣는 거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10분에 1초씩 잡아가지고 넣는 건데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그냥 팝콘 쉐어링 하시죠. 이게 올라오는 대로 그게 어떤 생각이든지 좀 같이 나누면 더 저희들에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답은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네, 메타N 포럼 그 회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서 괜찮겠습니다. 나름 전문가들이시고 또 그쪽 세계에서 많이 강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은 거의 초보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게 주 타겟이 우리 선교사님들이거든요. 현지 사역, 목회 사역 하시는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목회적인 세계관 아까 우리 김기동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죠. 그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자고 이거 쓰더라도 이 메타버스 또 VR을 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느낀 대로 본 대로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대로 좀 말씀을 좀 그럼 드려야겠어요. 우리 한국 교육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늘 그 영화에서는 그 현실은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없고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자기의 할 일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괴리 속에 지금 이제 현재에는 이제 저희가 현실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덜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뭐 그냥 그런 좁은 공간에서만 살다 보면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들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저희 아들하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승 이 교사님, 세계- 그 부분은 좀 네. 영화에 대한 부분만 일단 우리가 좀 소외 나눔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금 이따가 3부 시간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영화에 이거 보고 나서 느낌이 어떤 이런 부분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괴리감에 대한 현실과 가상에 대한 괴리감을 어떻게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그렇게 되려면 실생활에서도 이 가상 세계와 연결된 여러 부분들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분되어져야 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 직업이 없으니까 더 그런 일을 하겠죠. 직업이 많이 지금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 김기동 대표님이 영화 중간에 여성의 직업, 예, 그렇죠. 그러한 직업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VR 세계에 대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또 돌보는 돌보미들이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곧. 예, 근데 지금 그 상담을 AI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그거는 또 너무 빠른 것 같고 A가 또 한 번 더 나중에 다시 나눠보. 지금 독거노인이나 그 혼자 있는 분들을 위해서 AI가 상담사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막 대화를 하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AI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있어요. 외로우니까 그 대화 나누는 그 있잖아요. 그 AI 그 스피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음악도 틀어달라고 그러면 틀어주고. 그러니까 외환용 펫을 대신하는 이런 어떤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어떤 그래서 외로운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보도 알려주는 이런 외환용 친구 같은 이런 개념으로 AI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경 선교사님, 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영화를 본 거에 이해함이 맞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그 영화 끝에 그 사람이 그 가상세계에서 이제 막 그런 살상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뒤에 그 사이버 로봇 그게 뒤에 칩이 연결되어 빠지면서 있는. 예, 그게 빠지면서 실제 상황을 보게 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이해할 때 저런 그런 게임 같은 저런 걸 즐기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떤 나쁜 단체나 그런 데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정신세계랑 진짜 사이버 전투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런 지대에 가서 전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걸 뺐을 때 정말 거기 그런 아줌마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막 혼란을 겪으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서 이런 거를 이 영화가 표현한 건지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도 먼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에 메시지 주려고 하는 부분 속에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게임이 이런 전쟁을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옛날에도 이렇게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들이 돌았냐면 실제 가상으로 우리는 게임을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그 사람들은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상에서 우리는 게임처럼 뭐 폭탄을 누르고 어느 지역에다가 가서 침투해서 누군가를 막 죽이는데 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러는 것도 옛날에 영화도 있고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 없을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뇌를 실험했을 때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이것이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정말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 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기억하고 어떤 그거를 자각할 때 이것이 현실이라고 확실히 기억할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몇 번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잠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뇌에서 계속 이렇게 뇌알이 치잖아요. 어떤 말이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이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잔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이런 경험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시죠. 네, 그래야 좀 이야기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최규성 선교사님 마이크 켰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년 전에 한국에서 그 게임 마니아들이 가상현실에서 죄송합니다. 살상 게임을 수시로 하던 대학생 커플이 상대방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불러내어서 실질적으로 칼부림이 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미래형의 어떤 사건 범죄라든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현재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더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는 좀 영화 부분에서 이제 영화의 대사들, 어떤 장면들, 이 부분을 먼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이게 각인이 돼서 들어왔냐면, 이거 시작한 뒤로 수년 동안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이가 좀 드신 그 중년 어르신이 좀 나오잖아요.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법적으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아마 폭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안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겪어서 자기가,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내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거기서 분노 표출하다가 게임 속에서 죽이기도 하니까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아서 좀 좋다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분이 접근을 했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정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이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깊이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 부분이 다가왔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뛰쳐나가잖아요. 어쨌든 그 게임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이, 군인이, 근데 벗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유령 집단들이 나중에 자기 장착된 그 뒤에 장착된 기계를 떼고 나서 보니까 실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있는 것이 그냥 게임 속의 가상현실 속의 어떤 존재 유령 집단이 아니고, 그런 착각 속에서 결국은 그 밖을 어떻게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뛰쳐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들이 진짜 사람이었다고. 아까 그래서 자살하는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뭡니까? 정신적 정체성에 이제 그 분열이 와서 견디지 못하고, 그 장면이 강렬하게 다가왔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좀 결국은 또 그 AI의 공격을 실제 자기가 받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좀 충격. 처음에는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그 부분을 몇 번을 돌려보면서 저 자막 놓고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진짜 섬찟했지요. 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이버 로봇이 찾아와갖고 죽여버리는 거, 그 폭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네, 이제 그 부분은 여운을 남겨둬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죽이러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뭐죠? 그 영화 속에서만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실에서 가상 세계로 가는 그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가상 세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실이 거의 없는 그런 세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영화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대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리 우리가 좀 어떤 그런 대안들을 한다면 좀 더 나아진 그런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들 어려우셔서 그 말씀들. 우리가 그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했을 때에 지금 그것도 이제 언어 폭력이고 형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그 욕을 했는데 뭐 그것이 네 뭐 머리카락 안에 빠졌냐 피가 한 방울 빠졌냐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말로 해도 범죄가 되듯이 우리의 가상세계에서 가상세계 공간에서 서로 사람과 인격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서로가 만나가지고 싸웠을 때에 비방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좀 전에 우리 저 목사님 아직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실제적인 싸움으로 벌어지듯이 가상 공간에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자기 그 현실에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아픔과 분노와 즐거움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사람의 원래 욕망이 잔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그것이 개발된다면은 그것은 결국 그 사람한테 죽이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실제 육체가 피폐해질 수도 있다,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보셨지만 고통도 강화된 고통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골이 해가지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 센서를 부착하고 이 VR을 하면서 신경에까지 실질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는 뭐 죽기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을 뭐 조절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고통의 정도를 퍼센테이지를 50%든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센서를 통해서 오감 센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AI, VR을 통해서 이제 구현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 좀 이야기들을 좀 확장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니까. 어떠셨어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들 하셨습니까? VR 뭐죠? 가상현실의 세계가 보편화됐을 때 가져올 이게 지금 나이를 좀 초월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어린 청소년들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이런 중독에 지금 빠져들 수 있다. 예. 자기를 폭력성을 현실에서는 해소 못하니까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욕도 하고 뭐 어떤 더한 폭력도 저지르는 이런 것이 구현하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좀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진정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까 하는 그걸 좀 던져보고 싶거든요. 과연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에서 법적으로는 안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형사 저촉될 수 있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폭력성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이 VR의 세계 속에서 해소하는 긍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 VR 예찬론자들, 메타버스 예찬론자들은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않냐, VR 속에서. 심지어 이런 폭력성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성적인 욕구도 이미 그 산업은 너무 빨리 발달하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뭐냐면 아바타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사람과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뭐죠? 피부 조직? 이런
것들을 그 인형의 이름을 제가 알았었는데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비싼 돈 주고 구입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게 뭐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이상이면 그걸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애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VR을 쓰고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뭐냐면 봐라. 그래서 이런 탈출구를 주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러하다? 또 그렇지 아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필요악일 수 있어. 악이긴 하지만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량리 588 뭐 이런 또 뭐 수원 제가 다녔던 수원 그 터미널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가는 과정 속에 보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윤락 집성촌이 형성이 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고 악이지만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필요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쪽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뇌랑 연결을 해서 지금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뇌만 움직이고 몸이 못 움직이는 이런 분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 이런 말들도 컴퓨터에 이렇게 그 뇌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단계에는 그것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거 뭘 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료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정말 그 누워 계신 분들이 정말 더 할 수 있고 또 그 눈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한테도 이것들이 시각적인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뇌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인간을 더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그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보면 이게 양날의 칼날이니까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에서 이것들이 많이 가니까 이것들이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또 어떤 AI를 AI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계속 발전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 의료적인 측면 인간을 좀 이롭게 하고 좀 불편함을 덜게 해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위험하니까 모든 걸 다 스톱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고 그 부분은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특화되어 있는 그 부분은 좀 달리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 VR 요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VR 어떻습니까? 아까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한 대사 중에 더 강렬한 것을 원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게이머라든가 아니면 기타 외 각종 분야에서 더 강렬하고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단되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이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걸 뭐 시간이 지연될 수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현실화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주 전에 최근에 일본 어떤 사람이 그 TV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뭔가를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음식에 나오면 그 음식하고 동일한 냄새와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 라면 냄새가 이럴 거야 하고 그냥 먹고 싶다는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위생상은 별로 좋지 않은데 혀로다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맛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종류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아니라 그거를 그 혼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00가지가 넘는 그 뭐 맛을 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상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강력하고 조금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뭐 김영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외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그 분야 속에서 그들만이 어떤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발들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만 나타난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분명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또 대비해 나갈지 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선교사 이곳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나눌 때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을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창조되어 가는 과정을 그 안에 동참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서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대비해 나가야겠죠.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여기 긍정적인 부분 충분히 많이 있죠. 네, 저희가 이게 양날의 검인데 명과 음이 있는 건데 함께 좀 같이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두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VR을 통해서 자기가 그 욕구를 해소한다. 사회 속에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 VR에서 해소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해소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상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주변의 분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남자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하면은 내가 발이 즐거운 게 아니고 머리 헤딩했을 때 머리가 즐거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했을 때 축구할 때 운동할 때 딱 하나 내가 자극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맞죠? 내 손발은 아프고 머리는 그 헤딩하더라고 흙 묻어가지고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골 들어갔을 때 좋아하는 그것은 내 결국은 최종 자극에 의해서 좋아하는 거. 먹어도 그렇고 혓바닥은 뜨겁고 짠 거 혓바닥이 고통스러워도 머리는 시원하다 좋다. 그렇듯이 우리 지금 현실로서는 VR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챔버 같은 데 안에서 특수한 챔버 속에서 그 비행기 조종사 그 가상 시뮬레이터처럼 그 챔버 속에서 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나 좀 시대가 좀 지나면은 그냥 머릿속에 헤드기어 하나 덮어 쓰고 머리에 자극해가지고 기어 꽂고 뭐 안경 하나 그걸 끼고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지나가지고 좀 전에 이제 코골이 하나만 더 꽂으면은 코골이 안에서 그 파장이 나와가지고 뇌파로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코에서 나오는 코골이에서 나오는 무슨 전자파 파장이 뇌를 자극해가지고 바로 자극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극을 심각하게 더 강도를 하는 그렇게 하게 될 시점은 우리 뭐 과학 기술로 충분히 이렇게 보이는 미래인데 이제 그렇게 코골이 단지 하나 가격이 지급은 1억이라면은 그때는 10,000원 정도가 구입이 가능하게 될 때에 10,000원짜리라면은 노숙자들이 그 생활 그러니까 그 보조금 받는 거 가지고
바꿔서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면은 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뭐랄까 그 예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가격이 이제 다 싸질 거고 싸지면은 의식이 없는 사람 혹은 그 지금까지 할 일이 없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혹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랄까 선교 전략이라 그럽니까 교회 할 일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먼저 또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 숙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슈트나 지금 그게 남았거든요. 슈트, 그 다음에 손에 끼는 장갑 이거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손에 쥐는 압력이든지 느껴지는 촉감이든지 이것들을 VR을 끼고 현실화시켰어요. 예, 가격이 뭐 1,000만 원 이상인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실제적인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슈트를 통해서 몸에 자극되는 고통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는 방금 정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 요즘에 이제 안경만 쓰면 여러분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안경 쓰면 요 테 있지 않습니까? 뿔테 여기에 이 시신경으로 연결되어지는 전파를 쏴줘서 완전한 칼라는 아니지만 완전 칼라는 아니지만 사물의 형체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안경이 개발된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영화 속에서도 늘 보면 어디를 연결하냐 하면 이제 슈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 관자놀이, 예, 그리고 요 뒤에 척수 쪽, 그리고 막 방금 봤던 코 쪽,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예, 신경계 뉴런 쪽에 전달하는, 그래서 똑같은 어떤 느낌을 오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이제 또 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이야기가 좀 이게 좀 아니 좀 뭐라 그럴까 사실은 논쟁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슈 보객이라고 하는 요거 첫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본 건데 이게 이게 양쪽 비판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역할을 맡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논쟁을 벌여줘야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오늘 그냥 부정적인 측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토론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희 집 철칙이 게임 절대로 안 돼. 막 이렇게 우리 큰 딸도 물론 못하게 하고 키웠지만 그런데 자라면서 되게 많이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이요. 딸은 몰라도 아들은 그렇게 제어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게 막 중독성으로 가거나 이러니까 좀 허용을 해줘라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약간씩 열어줘야 되나 풀어줘야 되나 이런 혼란 속에 이렇게 좀 노출시켜줘 봤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근데 게임뿐만 아니라 요새 하는 애들이 뭐 노블록스랬나 애들이 무슨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가상현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막 죽고 뭐 다시 또 살아나서 뭐 또 하고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애들한테 보는 특징이 하나가요. 아까 뭐 애완동물 대신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처럼요. 그냥 스마트폰 갖고도요. 애들은 이 핸드폰하고 얘기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앱을 못 찾아서 막 이렇게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얘한테 얘기하면 돼 이러면서 핸드폰한테 말을 거니까 진짜 핸드폰이 대답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애들은 아주 쉽게 핸드폰한테 무슨 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니까 핸드폰이 그걸 실행시키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요새 세대가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 중에 하나가요. 그런 오래전에 본 것 같긴 한데요. 가상 그 세계에 대한 걸 주제로 한 소재로 한 영화 같은데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침대 같은 어디에 전부 다 누워 있어요. 그냥 미래 시대는. 그리고 헬멧 같은 것만 다 쓰고 있는데요. 몸은 다 쇠퇴하고 다 늙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않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딱 쓰기 시작하면 나랑 똑같은 사이버가요. 내 얼굴과 외모도 똑같고 얘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원래 했던 일을 다 하고요. 심지어 부부관계도요. 남편과 아내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이 애들이 사이버들끼리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그냥 이 부부들은 각자 방에서 자기 침대에 이걸로 끼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주인공이 이거 말고 자기가 한번 진짜 문을 열고 이 세상을 나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정말 실제 자기 모습은 너무 늙고 추추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는 그 사이버는 너무 멋지고 막 점프력도 강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뭐 미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다 사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정말 잘못 가면은 저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그런 게임 같은 거를 오래 중독된 아이들이 심지어 만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화도 있지만 게임을 못하게 하는 자기 엄마를 죽이고 엄마 시체가 옆에 누워있는 상태로도 열 몇 시간을 그 게임만 하다가 뭐 이런 사람 아니면 PC방에서 3일 동안 자지 않고 게임하다가 죽은 사례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거는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에도 이미 그런 중독적인 문제들이 막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고 그러니까 뇌는 이런 자극이 도파민 때문에 일어나는 거 도파민을 얻고 싶어서 사람이 뇌가 강렬한 거 근데 아까 같이 그런 폭력을 자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 온 할아버지가 이런 가상 공간에서 내가 그 폭력을 해소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해소가 아니라 점점 그 도파민의 내성을 생기게 만들어서 어쩌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상태로만 가게 하는 거지 그게 절대 해소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가 옛날보다 지금이 그래서 점점 더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악하고 더러운 돈인 거죠. 사람들을 인간을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성적이거나 뭐 이런 중독 폭력적이거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너무 돈 벌기에 좋은 세상으로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은 몰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누워서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그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만들어졌고 올해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0만 원인가 아무튼 이상이 되는 건데 누워 있고 그 뇌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으니까 몇 %지만 그 뇌가 인식할 수 있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다고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폭력성 그것에 대한 아마 이제 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 지금 이제 그 뇌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30분 만약에 가상세계에서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했다면 잠깐 나와서 현실에서도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게임 했을 때 몇 분을 이렇게 하고 몇 분 쉬어라. 옛날에 컴퓨터 할 때 그랬잖아요. 컴퓨터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 1시간 뭐 사용하면 뭐 30분 이상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지금 가상 VR도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이상 들어가지 말고 30분 이상 들어갔을 때는 잠깐 나와서 이렇게 현실 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결국 권고사항일 뿐이지 중독된 사람들은 절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거 저랑 계속 시간 약속을 해요. 우리 큰 아이는 50분, 작은 애는 40분, 막내는 30분. 그렇게 하고 어떤 니네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이거를 사용하자 이렇게 했지만 결코 지켜지지 않고 그 약속한 시간에 멈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싸워가고 그냥 내버려 둘까 그냥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주님께 맡기고 막 이런 엄마 아니 근데 그거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그게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통제를 시켜야 되고 똑같이
똑같아요. 어른도 절대 어른도 셀프 컨트롤 되지 않고요.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남편하고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 우리가 뭐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건 안 할 뿐이지 이런 뭐 소통하는 그런 거 이제 뭐 페이스북, 카톡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많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영화 중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독 같은 거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영화를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함부로 너무 중요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컨펌이 있으면 보겠지만 최근 그런 것도 없었고요, 수년간.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 중독이 발동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절대 어른들도 이거를 자제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거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 같은 거 되게 싫어했는데 옛날에 하도 제가 뭐죠? 이렇게 못해 하는 그 통제가 많아서 동생이 한번 이렇게 게임 할 수 있는 이렇게 꽂아서 컴퓨터랑 연결해서 하는 그 게임기를 줬는데 제가 다른 거 다 못하고 테트리스 그거만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가서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데 그 테트리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테트리스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막 이래서, 와, 진짜, 저도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지, 눈만 감으면 내려오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게임을 더 안 하거든요. 근데 오로지 한 번 했던 건데, 그 일주일 했던 그것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원래 게임 싫어했는데 더 못하게 됐어요, 게임을. 뇌에 그런 기능이 좀 있나 봐요. 제가 제주도 처음에 이제 DTS 하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고사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요, 고사리 꺾는 게 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요, 딱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고사리가 계속 너무 웃겼어요. 진짜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정말 뇌가요, 게임뿐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심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사리 꺾으면서도 도파민이 나왔나 봐요. 너무 그 쾌감에 이렇게. 그래서 그 동네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호루라기를 할머니들 목에 채워주고요. 할머니들이 고사리만 보고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 길을 못 찾아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뭐 이런 고사리도 그런데 게임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중독이. 눈에 보이는 거 당연하죠. 맞아요. 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중독이라는 게 참 모든 분야에서 다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사실은 신앙 안에서도 중독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도원파들 보면 기도원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 신비 체험을 안 하면 내 신앙이 없어진 것처럼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어떤 신비한 능력,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 그 분야만 파고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이제 내 뇌에서는 분비가 되냐면 아까 말한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험한 그 암벽 등반, 그 90도 암벽 등반 하면서 무슨 이게 뭔가요? LOL이 들어와서 지금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는 거를 보면 그 속에서 정말 그게 화학 성분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맛보지 않으면 일상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던 군인들이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마찬가지.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그 엄청난 공포감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 아드레날린이 그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근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술 마시고 마약하고 결국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총으로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게임 중독도 사실 이미 이거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15년 최소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한번 뉴스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게임 아이들이 아주 그 열광했던 게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형이 스타크래프트. 형이 초등학교에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도끼로. 칼로 죽였나 도끼로 죽였다고. 하여튼 근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그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동생이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게임 속에 그거에 몰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죽였어요. 동생 살아나기를 바라고. 네. 이런 중독성들, 이런 문제들 좀 그리고 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소리가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니 지금 이분이 좀 어린아이 같은데 제가 지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인데, 젊은 산모인데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아기를 집에다 방치해두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하혈을 계속 해가지고 생명이 아주 위중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증세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거는 몰입도가 최상이잖아요. 지금 이 VR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인데 지금은 뭐 오큘러스가 뭐 2K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오큘러스 3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들이 한 4K 심지어 8K 이상의 화질을 이제 곧 지원을 하는 것들이 시판이 된다고 해요. 이게 실제의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명도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몰입도가 얼마나 대단해지겠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갈수록 심각하다. 예, 여기에 이제 몰입되고 중독될 수 있는 상황. 아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 영화가 2009년에 나온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사실 그것 보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인데 대리인 아까 말했던 안드로이드 로봇을 대신해서 AI 로봇을 대신해서 자기의 그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실제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들어 누워서 그냥 끼고 똑같이 느끼고 로봇과 연결돼서 로봇이 내 삶을 대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영화가 되게 그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시 그 자기의 그 늙은 모습이지만 늙은 아내하고 같이 실제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아내는 싫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이 영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것도 이렇게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는 의미가 컸습니다. 네, 오은선 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아,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혹시 이제는 들리나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의료인이고 또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 오해, 망상, 뭐 편집, 편견, 또 뭐 중독 이런 성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가 넘치면 개인의 어떤 울타리가 있겠죠. 그 울타리를 넘치면 이제 병적으로 가게 되는데, 의료인으로서 볼 때는 좋은 점들이,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날이니까 부정적인 걸 얘기하자면 우리 그 상담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더 이제 확장되면 여러 분야에서도 이제 AI로 많은 직업이 대치가 되는데 가장 이제 선호되고 가장 오래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뭐냐 그랬을 때 상담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상현실 세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아까 뭐 망상, 편집, 편견, 오해 뭐 이런 것들이